여러분 안녕하세요. 팔리버드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을 만든 지 벌써 7개월 정도 지났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7개월 동안 되게 많은 분들이 영상도 봐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마인드맵 트리라는 걸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 DM으로도 물어보시고 댓글로도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고 제가 계속 이 마인드맵 트리 영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말로 설명을 안 하면 되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 마인드맵 트리가 뭐냐면 우리 마인드맵이 뭔지는 알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의 주제가 있으면 생각이 그거에서 계속 뻗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가 마인드맵인데 마인드맵 트리라는 거는 비슷해요. 근데 내 경험을 내 뿌리부터 내 어린 시절 태어났을 때부터 시간적 순서대로 이제 써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그림으로. 그래서 마인드맵 트리를 통해서 제 어린 시절부터 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가 지금 나오는 이 행동이 내 유년 시절에 어떤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자세하게 파악하면서 나를 한번 딥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이 마인드맵 트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더더욱 추천을 드려요. 이제 승무원 면접 준비나 어떤 면접 준비라도 이게 처음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면접 준비를 계속 해왔지만 답변의 방향성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마인드맵 트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컨셉을 파악하고 답변의 방향성을 잡고 CV 이력서에도 간단하지만 임팩트 있는 한 줄 넣기, 심플하지만 임팩트 있는 답변 만들기, 이미지 메이킹에도 도움받고 파이널 인터뷰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과 종이 한 장, A4 용지 같은 그런 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 이 설명이 깁니다, 여러분. 근데 집중하셔서 잘 따라와 주세요. 저는 제 예를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제 가정사, 좀 약간 개인적인 부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낱낱이 공개되는 게 저한테도 쉽진 않았는데 뭐 어떻게 예시를 들 방법이 따로 없었어요. 지루할 수도 있고 TMI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인드맵 트리도 잘 설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마인드맵 트리니까 우선 저희는 트리에 나무의 줄기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무의 뿌리를 그려요. 저는 저희 엄마랑 아빠라는 뿌리에서 왔죠. 제가 92년 4월생인데 태어나자마자 보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사촌이 태어나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제 동생이랑 제 사촌 동생이 태어납니다. 양 집안의 첫째였던 저로서는 사랑을 받다가 사랑이 갑자기 덜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가 쪽이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촌들은 안 그러는데 저는 되게 목소리를 내는 편이었어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성격이 있어서 저희 할머니가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좀 받다 보니까 좀 질투도 있었고 정서가 완전하게 안정된 아기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절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아빠가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종일반을 다니게 돼요. 유치원이 끝나면 이제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게 돼요. 방학에는 친척들이 와서 봐주시거나 저희가 할머니 집으로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독립심이 되게 강하고 애긴데도 불구하고 되게 서글서글했었어요. 낯짝이 좀 두껍고 부끄러움을 탈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딩을 졸업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저는 전학을 3번 다녔어요. 지역 이동도 있었고 동네 이동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적응력이 되게 빨라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아빠가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저랑 제 친구가 되게 너티했는데 선생님들이 맨날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차별 비교를 받아서 그런지 어린 시절에 저는 마냥 애들처럼 해맑고 마냥 막 순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수학이랑 글짓기에서
두각을 되게 많이 나타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불의를 보면 잘 못 참았어요. 남자애들이 막 제 친구들을 괴롭히면은 제가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맞짱 뜨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저의 왈가닥 초등학교 시절은 졸업을 하고요. 중학교 때는 제가 전학을 2번이나 다녀요. 그때는 지역 이동을 했었고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적응력이 좋았던 저지만 제가 같이 놀고 싶었던 친구들 무리랑 같이 놀기 위해서는 피플 플레저적인 성격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었었는데요. 그 친구들의 성격적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어렸을 때는 재밌는 친구들이 최고잖아요. 그 친구들처럼 되고 싶기도 했고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우리나라의 모든 중고등학생이 다 공부 스트레스가 있고 대부분 가정사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거기다가 사춘기까지 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제 성격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춤을 춰가지고 날렸었거든요. 주말에 강남의 아카데미 가서 걸스 힙합 방송 댄스를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고는 했습니다. 중학교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예쁜 교복 입고 싶어서 외고에 가고 싶어집니다. 준비를 한 1년 정도 했는데 안 됐어요. 원래는 성격이 하면 된다는 성격이었는데 좀 현실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대신 진짜 열심히 해봤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저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고에 재학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재수를 하게 돼요. 그때가 불수능이었거든요. 제 베프랑 같이 했는데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이 힘든 시기에 진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같이 잘 웃어서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철 멘탈을 가지게 돼요. 원래 힘들 때 웃는 자가 진정한 인류잖아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부터가 아마 가장 이 마인드맵 트리에 꽂힐 거예요. 전 1학년 때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여행 매니아였습니다. 국내 여행 매니아였는데 저는 잘 놀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얘 덕분에 여행을 많이 다니게 돼요. 그러나 얘가 되게 보수 쪽이었어요. 질투도 많고. 저는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얘 때문에 대학 생활을 제가 원하는 것만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군대를 갔고 바로 2학년 때 댄스 동아리 가입합니다. 여름방학에 유럽 여행 가려고 했던 거를 바로 끊어버립니다. 댄스 동아리를 통해서 저는 이런 끈끈한 유대감을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고 또 역시 춤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죠. 유럽 배낭여행은 제 인생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계기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게 다국적 유럽 배낭여행이었거든요. 저는 2주간 전 세계에서 온 다국적의 친구들과 유럽을 같이 여행하는 코스를 예약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원어민이 40명이어가지고 이게 어학연수 아닌 어학연수가 되어버렸죠. 방학에 유럽 배낭여행을 하고 한국에 와서 학기를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제 이미지가 완전 해외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당시에 우리 페이스북을 썼잖아요. 같이 여행했던 친구들이 제 피드에 글을 남겼는데 페이스북은 다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학교 친구들이 보고 진주는 해외파가 됐다 해서 언급결에 영어 공부를 해야 했었고 그 김에 교환학생 가려고 준비까지 하게 됩니다. 3학년 때는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바빴어요. 일단 저는 과 부회장이 되어가지고 과 행사나 단대 행사에 다 참여를 해야 했었고 그거를 통해서 리더십을 기르고 인맥을 늘리고 좀 더 성격이 오르가나이즈드하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해외파 이미지 때문에 주변 선배들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많이 해줬어요. 저희가 당시 하던 글로벌 프로젝트는 일본을 가는 거였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문화를 딥하게 배우게 됩니다. 같은 동양권 문화인데도 우리랑 다른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3학년이 끝나고 저는 휴학을 하고 호주로 5호를 가게 됩니다. 이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요. 면접에서 얘기할 것들도 많이 나와서 별표를 많이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첫 직업은 펀드레이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푸드 앤 베버리지 서비스 쪽에서도 일을 하는데 우선 펀드레이저가 되었을 때 수중에 단돈 100만 원만 들고 왔었거든요. 호주를.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치고
일을 잘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도중에 제가 브리즈번 전체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너무 잘했다. 너에게 출장을 보내주겠다 해서 케언즈로 2주 정도 출장을 갔던 것 같아요. 케언즈가 또 관광도시다 보니까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출장 도중에 퀸즐랜드 전체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제가 2주 연속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1등을 했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요. 왜냐면 고객들한테 다가갈 피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라포 빌딩하는 방법,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방법, 사람한테 어프로치하는 방법들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제가 되게 프렌들리해졌어요. 그리고 설명도 되게 알아듣기 쉽게 잘 할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했고 또 그러려면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잘 듣는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 사람과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노력을 많이 했고 팀과 항상 일하기 때문에 팀워크적인 부분에서도 발전을 많이 했어요. 다음 거는 problem solving인데 이거는 제가 살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킬이거든요. 따로 빼서 설명을 할게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제가 펀드레이징 했던 단체가 암에 관련된 단체였어요. 하루는 평소처럼 어떤 분께 어프로치를 해서 칭찬도 좀 하고 라포도 좀 빌드업한 상태였거든요. 그분께 저희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가족 중에 암이 걸렸던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경험에 제가 공감을 해드렸어요. 제 경험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조금은 수월하게 사인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저희 단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어요. 이럴 때 저는 또 이제 공감을 하려고 먼저 노력을 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아니야 하면서 오해를 풀어줬어요. 사실 회사에 오해를 풀어주는 매뉴얼이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저만의 워딩을 덮어쓰고 그러고 매뉴얼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다 따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업을 받았어요.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방금 한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음날 자기 친구들을 다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브리즈번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펀드레이저로 일하면서 프로블럼 솔빙 스킬을 되게 많이 길렀어요. 4학년 때는 IT 인턴을 했었는데 면접 답변으로도 쓰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졸업을 연기하고 저는 비서로 일을 하게 돼요. 외국인 보스의 비서였는데 제가 되게 꼼꼼해야 했고 부지런해야 했던 직업이었어요. 통역도 하고 서비스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외국인이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다 케어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의 호텔 차량 숙식부터 스케줄 관리까지 제가 다 팔로우업 했어야 됐기 때문에 서비스란 어떤 건지 많이 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분명 저한테 되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이미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인드맵 트리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제 마인드맵 트리는 다 만들었고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이 트리를 한번 쫙 보시면 반복되는 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 컨셉이거나 강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적응력이란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적응이 빠르다는 게 저를 represent하는 단어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culturally 되게 오픈돼 있는, 문화적으로 되게 오픈돼 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다양한 상황에 되게 well blended 되는 사람이었고 적응을 잘하는 adaptable한 사람이었고 정신력이 되게 강했고 독립심도 강하고 프렌들리한 성격도 많이 보여요. 또 문제 해결을 하는 챌린지가 있는 걸 좋아했어요. 이 중에서 많이 나온 단어를 보면 저는 adaptable, well blended가 제 컨셉이 될 것 같고 이게 답변의 방향성이 될 것 같고 또 friendly하고 problem solving skill은 제 service personality로 잡았어요. 이렇게 한번 잡고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너무 여러 개면은 듣는 사람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심을 한번 잡고 가시는 거고 펀드레이저 했던 이벤트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정리해놨던 이 이벤트의 순서만 바꾸면 파이널 인터뷰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배웠던 이 점들 있잖아요. 이거는 또 CV에 바로 적용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건상 모든 이벤트를 정리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시시콜콜한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이벤트까지 모두 한번 적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마인드맵 트리가 어떤 건지, 그리고 내 마인드맵 트리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건지 감이 좀 오셨을 거예요. 그쵸? 이거를 딱 한 번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트리를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그냥 수시로 한번 봐주세요. 보다 보면은 또 첨가할 것들이, 애드할 것들이 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나무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인드맵 트리를 이용해서 100점짜리 CV 만드는 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